시간표가 다 오픈이 돼 맞아요. 있어요. 붙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외래 진료가 언제인지도 다 붙어 예.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개척 영업의 신 이은지 LP의 모든 것을 밝혀주마. 야, 아주 그 제목도 멋있습니다. 자, 그 개척 영업의 방법 말씀을 제가 여쭤보기 전에 또 용준이, 이 아들 이름이 용준입니다. 네. 배용준? 아니요, 김용준. 윤사마는 같습니다. 우리 용준이 용사마, 저는 술사마인 거 아시죠? 네. 제가 술사마, 항상 그래 술사마였습니다. 자, 용준이가 저하고 인연이 있었어요. 그쵸.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도너츠 삼촌이죠. 용준이 항상 도너츠 삼촌으로 기억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제가 이게 보험 영업을 힘드니까 던킨을 인수해서 한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지는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 당시 용준이가 어린이집에 네. 있을 때 이제 간식으로 네. 저한테 이제 주문했던 거여서 내가 간다. 그래서 제가 배달을 안양에 BMW 타고. 배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차에 도너츠 2만 원씩 끌고 그래서 그러게요. 도너츠 삼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걔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제가 우리 용준이 첫 치마도 사준 거 있어요. 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못 버리는 거니까 왜 베네쩌고리다 해서 옷도 그렇잖아요. 근데 용준이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정말 진짜 정말 돈도 없고 힘들 때 이제 용준이가 돌 될 때 네. 신발로 네 K땡땡이라는 브랜드로 흰색에 알록달록 다 있는 거를 사주셔서 그놈이 그걸로 이제 첫 발을 띄었고 그걸 제가 아직도 갖고 있죠. 이게 그때 안양에 백화점이었어요. 그렇죠. 뉴쿠아 백화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안양에 상담하러 갔다가 또 일이 안 범계요. 되니까 어디서 이렇게 또 처박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 했는데 백화점에서 거기 커피숍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근처에서 뵀었다. 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이은지 회장님으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 성장의 비결에는 바로 개척 영업이 있었다는 거. 자, 개척 영업 맨 처음에 선생님부터 시작했다고 네. 하셨어요. 자, 당연히 이제 기간제 선생님 꽤 몇 년 정도 하셨죠. 기간제는 그러니까 아니고? 처음에는 휴대폰 집단 상가에 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휴대폰 집단 상가들이 있었고 그냥 아는 사장님이 계셔서 가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너무나 이 친구들이 아직 인생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도 적고 하니까 보험을 가입했다가 쉽게 가입하고 쉽게 해지하고 그러니까 개척 영업을 학교를 간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이제 휴대폰 이렇게 그게 집단 상가를 갔는데 전자상거 뭐 이런 식이요. 거. 예. 그랬다가 네. 이 친구들이 20대 초반이고 중반이고 하니까 보험에 대한 중요성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잦은 해약들이 있어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네. 그럼 이제 제가 있던 그러니까 저희는 다 공무원 가족이었어요. 맞아요. 아빠도 학교, 언니도 학교, 저도 학교, 엄마가 군인. 네, 간호장도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런 삶을 좀 잘 아니까 그곳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초등학교를 찾은 거였죠. 자, 초등학교에는 본인이 초등학교에 다녔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모르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게 개척이에요. 네. 그때 개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니까 개척이 되더라. 일단 네. 저는 개척을 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아는 직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상황과 네. 처지를 알고 있으니 네.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한가한 시간, 그들이 언제 가장 이런 것들을 필요로 느끼고 전체적인 보험 같은 경우도 어느 부분에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좀 아니까 그렇게 먼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몇 년 했어요? 4년이요. 4년. 4년에서 5년 했던 것 같아요. 자, 4년에서 5년 후에 이제 보험료 사이즈, 보험금의 크기, 보험료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갔어요. 그렇죠. 소득이 많아야 되니까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보다는 급여가 큰 네. 대학교로 갔다. 네. 그게 그 대학교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 네. 네. 그럼 대학교 그 교수님들 몇 년 정도 하셨죠? 그것도 한 4년, 3, 4년. 4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초등학교는 내가 좀 알아. 네. 아는지만 네. 대학교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겁 없이 공부에 들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가 제가 그리고 이제 변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방학 때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안 계세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 중에서도 문과대는 안 갔어요. 왜요? 방학 때 또 쉬세요. 공대는 뭐 연구하는 게 네. 있었구나. 아하. 다 실험 도구가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대학교 갔죠. 대학교 중에서도 공과나 이과나.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4년 할 때와 대학교 교수님들 4년 할 때 성과는 자, 건수로는 어느 쪽이 컸습니까? 대학교가 더 크고 컸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은 초반 작업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더 많이 연습을 했으니 대학교 갔을 때는 조금 더 타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대학교 교수님을 가서 개척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딱 문을 두드렸어요. 네.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이렇게 가면서 점차적으로 약간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갔다가 처음에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갔는데 네. 밖에서 이제 어떠냐면 들어갈까 말까 또 엄청 많이 그렇죠. 쫄려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어떤 조교인가 학생이 가더니 교수님 문을 두드릴 때 똑똑똑 하더니 교수님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거구나. 그 얘기 전에 여기서 네. 우리 또 경험 딱 있잖아요. 두들길까 말까 그 앞에서 고민하는데 네. 두들겼는데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두들길까 하다가 저쪽에 사람이 오면 복도 끝이나 화장실로 빨리 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들겼는데 사람 없으면 나는 일 열심히 했어. 맞아요, 어쩌라고 맞아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막 피하고 싶었던 네. 거죠. 자, 그랬더니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조교가 교수님 들어갑니다라는 얘기로 네. 힌트를 얻었네요. 네. 우리 바로 이제 그렇게 그쵸. 그렇게 했죠. 자, 그러갔더니 오세오세는 아니고 누구세요라고 부르실 텐데. 일단은 교수님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또 초반에는 주저리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안 와닿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우리가 왜 뭐 엘리베이터 스피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잠깐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만들죠, 뭔가. 대본을 만들었네요. 그쵸. 스크립트를 만들거나 네. 아니면 뭔가 브로셔를 만들거나 뭐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직업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대본에 흐르는 핵심은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그게 교직원이든 뭐 군인이든 경찰이든 의사든 다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네. 공무원이란 타겟을 했고 네.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연금을 엄마한테 이제 유족연금으로 남겨주셔서 엄마가 그걸로 생활을 하셨고 엄마는 이제 그만두실 때 일시금으로 받으셔서 무언가를 했다가 그게 이렇게 없어졌고, 나갔죠. 예,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걸로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참고로 또 중간에 제가 소방서 개척도 한번 했었어요. 참, 소방서는 잠시 후에 네. 앞에서 중에 교수님 얘기할 때 네. 일단은 네. 교수님입니다. 자, 교수님한테 처음에는 프루덴셜이 어쩌고 뭐 나는 무슨 일 하고 막 얘기하면 교수님 바쁜데 다음에 네. 오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걸 시행착오로 넘어섰을 텐데 네. 그때 활용했던 방법이 어떤 얘기였습니까? 제가 항상 저는 돈이 부족했어서 네. 돈이 없었어서 회사에서 나오는 걸 많이 이용을 해야 됐었어요. 선물, 판촉물. 뭐 그쵸. 네. 이렇게 판촉물이라는 좀 너무 없어 보이고요. DM 브로셔, 브로셔. 아.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는 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하는 일을 1번부터 6번까지 적었어요. 근데 그게 교수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사학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공제되는 거. 지금은 세액공제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소득공제되는 연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 그렇다면 그걸로 직접 손으로 써서 네. 이분들이 이거 무슨 얘기지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네. 문구가 있었겠네요. 네. 그렇다면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해봐요.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물건 가면 그 사람들 밀어버리잖아요. 그쵸. 거기에서는 이제 불과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네. 그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날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음번에 내가 다음 주에 오니 지금은 내가 다른 교수님을 상담하러 가야 되니 없지만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와서 너무 오래 기다려도 네. 없는 사람이 돼요. 맞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의 신 책에도 그 얘기 써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걸 기다려라. 네. 그 다음에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쉽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서 좀 교수님 제가 오늘은 다른 교수님 네. 만나야 돼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네. 당신이 좀 기다리세요. 네. 나 바쁜 사람이에요. 네. 이걸 또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쵸. 다 그러면- 상승 미소님 가르침 덕분에.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결국 그렇게 돼서 상담을 해서 한 명씩 성공으로 이분의 고객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다시 이제 소개가 나왔겠네요. 소개도 나오고 또 이건 좀 영업 기밀인데 교수님들은 2월과 7월에 뉴페이스가 있어요. 아, 그 안식년도 있고 뭐 이렇게 새로 부임하시는 분이. 맞네요, 맞습니다. 1학기와 2학기에 영업 비밀은 여기까지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에서 이은지 우리 회장님이 지금 현재 부회장입니다. 내 맘대로 회장님이 이은지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일을 할지 말지 고민이거나 일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연락해라. 네. 이런 노하우 공개해서 그냥 여러분 용준이 유학 보내듯이 여러분의 아들도 유학 보내드리겠다. 그거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PD님 밑에 메일 주소 하나 써주십시오. 메일 주소 천천히 확 없어지면 안 됩니다. 메일 주소를 5분 내내 띄워주십시오. 이분한테 메일을 주시면 바로 제가 저와 같은 조금 더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은 여성분이나 또는 여성 가장분 또는 경단녀분들 무언가 꼭 보험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여자로 이거는 좀 모르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맘 또는 워킹맘 또는 여성들만이 아는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지금 갑자기 PPL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들께는 꼭 이 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기는 해요. 다만 쉽게 하려는 분은 연락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지금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말 한마디로 바로 보험이 된다? 그런 일 있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없어요. 없었습니다. 이 말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은재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그래. 뭐래도 뭐 잘해주겠네. 이 느낌. 결국 그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혹시라도 저거 쉽겠네. 마치 코인 투자하듯이 생각하면 연락하시면 안 돼요. 바로 사절, 거절, 차단. 바로 아셨죠? 갑자기 PPL이 훅 들어와 버렸네. 자, 일단 광고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학 교수님을 마치고 이제 바로 넘어간 게 공무원이었나요? 아니면 바로 의사 선생님이었나요? 대학 교수님을 하다가 대학에 의대가 있잖아요. 의대가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저희 엄마가 어쨌든 간호장교 간호장교. 그리고 보건소에도 근무하고 하시면서 엄마한테서 약냄새 또는 그런 병원 이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대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의대로 넘어갔고 의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업이들. 네, 개원이분들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대 교수님들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실에 별로 없잖아요. 그쵸.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있더라도 이제 외래, 대학병원에 외래, 네, 다 네, 있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 이것도 노하우입니까? 조금만. 교수님들은 시간표가 다 오픈이 돼 맞아요. 있어요.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외래 진료가 언제인지도 다 붙어 예.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진료가 끝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도 알아요. 거기서 잠복 근무. 네. 끝까지 하다가 그냥 아니 기다려? 이제 그거를 제가 어느 날은 어느 번은 가겠다를 예를 들어 10명이면 제가 스케줄을 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의대에는 교수님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계실 텐데 네. 그분이 수업이 다 동시에 잡힐 수도 있지만 네. 다 시간대가 진료가 다르고 있죠. 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의대에 가서 네. 확인을 해서 스스로 나 홀로 동선을 잡는 거네. 네. 그리고 그 전에 대학을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몇 가지 사전 작업들이 있어요. 자, 그것도 뭔지 좀 알려주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딱 문을 열었는데 내일 모레 은퇴하실 교수님이에요. 그럼 이제 딱 실망감이 와요. 그렇지. 연세 지긋하신 외모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보험은 뭐 은퇴하실 나이에 뭐 가입이 안 되는 보험이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전 작업으로
대략 이분이 언제 부임했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요.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과를 조절해서 일단 그것부터 보고. 일단 1번 연령대를 확인하라. 그쵸.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움직이다 보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있어요. 네. 그럼 이들의 급여 테이블이 대략 와요. 2번 급여 테이블을 확인해라. 그래서 이게 되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반과 이제 교수님들이고 사실 의대 같은 경우는 외래 진료가 있을 때 네. 진료를 보시고 오전 진료만 있고 오후 진료만 있고 하면은 그 시간에 그 과에는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세요. 끝나고. 예를 들어 이명루 교수님이 네. 오전 진료만 있어요. 오전 진료 끝나고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의학과 끝났어요. 외래가. 이분이 끝나면 식사하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야죠. 네. 그러면 외래 진료가 12시에 만약에 끝나 오전께 그럼 11시 40분쯤 가서 있는 거예요. 혹시 낮술 마시러 가면 어떡하죠? 아, 그건 제 변수에 없었습니다. 일단 낮술은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분과 어쨌든 짧게지만 맞는 타이밍을 찾고 임팩트 있는 질문을 제가 선정을 하고 임팩트 있는 질문. 여기서 우리는 또 끝까지 갑니다. 임팩트 있는 질문 하나 알려주시죠.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숨기고 표정이 지금 임팩트 있는 지금 질문 이게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제가 어디까지를 지금 오픈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PPL이 나갔기 때문에 예, 되게 난처한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정식 교수님이세요. 공무원 연금이 사학연금이 나와요. 사학연금. 그러면 아내가 공무원 연금이세요. 이럴 때 유족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메일부 주셔야죠, 메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 거. 그리고 또는 혹시 병원에 계속 계실 건지 아니면 추후에 개원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들 정말 많은 이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 일단 대화할 시간을 못 가지니까. 네. 그러면 그런 임팩트 있는 질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도 여러 개의 의사가 있죠. 페이 원장님도 있고 전공의도 있고 로컬 원장님도 그렇죠. 있고 또 의대 교수님도 있고 또 가족의 어떤 구조이냐에 따라도 다르고 또 예, 정말 많습니다. 첫 버전 수준으로 정보가 많을수록 그쵸. 대응하는 게 네. 달라지겠네요. 과별로도 다르고 이분들의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도 다르고 방송 그만하고 이제 우리 책 쓰자. 네. 책 쓰자. 지역별로도 다르고 사실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저는 제가 처음에는 대학교 개척을 가는데 강릉을 갔어요.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병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한 곳은 춘천이었어요. 왜요? 첫 번째는 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하루에 저는 이제 여성이고 아이가 있고 하니까 단일 코스가 돼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지역에 떨어졌을 때 적어도 한 대학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수입이 있는 대학이 몇 군데가 있는 춘천은 강원대 있잖아요. 강원대는 근데 이제 국립대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들의 급여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 춘천에 대학도 있습니다. 한림대가 있습니다. 한림대. 춘천교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네. 이런 한림대 식으로 네 조금은 한림대 간호부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강의까지 해놓고 내가 좀 묻습니다. 한림성심대.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또 하나 대학에 의대가 있으면 좋아요. 한림성심대가 또 의대가 그쵸. 있잖아요. 예. 네, 거기 간호대도 있지만 의대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우리 간호학과 교수님, 제 고객이 또 계시는데 이경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궁하면 다 그렇네. 궁하지 않으셔서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맞네요. 저는 궁에서 이은재 LP가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밝힐 수 있는 이거 전화되니까 밝혀주는 거지. 그렇죠. 단선 또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만약에 아니셨으면 방송 접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은 이제 대학 교수님을 넘어서 네. 개원이나 이게 종합병원 등등 개원이 다니시죠? 네. 개원이를 다니시는데 요즘은 이제 혼자 아니고 주은 LP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가 다니자고 그러니까 안 다니고 네. 잘생겨야 같이 다니냐? 그렇죠. 어리고. 자, 주은 LP가 이은재 LP보다 동생이죠? 네.
또 입사도 후배예요. 네. 맞아. 우리 그 옛날 공부방 모임할 네. 때 주은이보다 이은재 LP가 선배였어요. 네, 맞아요. 이런 또 연이 있었네요. 거기 모임에서 연이 돼서 지금까지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자, 개원이들 제가 알기로는 이은재 LP님이 먼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자, 이분들 저도 몇 번 제가 후배 LP 따라가 봤다가 이거 보통 일 아니다 하고 도망 나왔는데 진짜 힘들잖아요. 일단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시간이 없어요. 점심시간 가서도 바쁠 거고 네. 퇴근하면 한 달 할인을 받기 때문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개척하십니까? 노하우? 좀 어디까지? 아,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건 좀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또 그냥 사이가 아니라 우리 뉴코아 백화점. 일단은 한 가지만. 자,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이은재 LP를 찾아가시거나 메일을 네. 주십시오. 똑같아요. 이분들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점심시간 아니면 네, 퇴근시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요새는 늦게 시작하는 분들은 오픈 전. 그렇죠. 요즘은 가끔씩 이제 뭐 수요일 오전에 네, 쉬고 뭐 이런 네,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수요일 오전 쉬면 1시부터요. 그러면 네. 12시 반쯤 가 있다가 그렇죠. 대부분 식사하시고 한 30분 전에 네, 오시니까. 맞아요. 그럼 거기서 가자마자 얘기하면 이분들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때도 제가 아까 처음에 교수님들. 교수님들 했던 식으로 내가 어떠어떠한 걸 얘기를 할 건지를 잠깐. 그때 지난번에 우리 주은 LP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 지금 다 원장님- 풀고 갔나요? 아, 이 얘기만 했습니다. 원장님, 옆에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10억으로 준비하실 거 원장님은 5억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자, 일단 그건 됐고 네. 한 가지 더 풀어주시고 가시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장님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거를 네. 가장 관건은 네, 주은 LP님도 몰라요. 뭐냐면 간호사예요. 간호사는 또 주은 LP가 전문이었는데요. 간호사를 뚫어야 그거는 고객으로 만날 때 그거지. 근데 간호사를 뚫어야 로컬 원장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뚫어요? 뭐 그렇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야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네. 네, 그 간호사분들을 뚫는 게 어떻게 뚫냐냐에 따라 정말 다른데 그것도 참 묘한 게 이게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나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경우의 수예요. 정말 내가 10곳을 돌면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원장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나와요. 사실 그건 뭐 노하우가 아니라 그냥 네. 계속 어떻게 보면 그분과 이은재 LP의 느낌이 서로 맞닿았을 네. 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영업이 음, 정말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10수년간 개척을 했지만 바로바로 한 날 3-4개 약속이 잡힌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몇 번 이제 가끔 전화를 해보면 전화 하루에 4-5명씩 계속 돌고 있는데 네. 오후 약속이 있다고 오전에 그냥 사무실에 있고 네. 너 지금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랬는데 사실 그건 꼰대 같은 얘기죠. 만날 사람이 없었으니 답답하니까 있었을 네. 텐데 참. 그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결과가 하나 나왔네. 그 안에서 다시 그걸 타고 넘어와서 현재까지 왔네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달랐던 건 개척을 안정적인 직군들을 했어요. 초반에 이 휴대폰 상가를 해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잠깐 소방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소방관 분들이 우리께 상당히 더 중요하고 필요할 줄 네. 알았는데 이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다가도 갑자기 비상구 네. 뭐 그래서 여기도 아니구나. 근데 초등학교나 대학교 또는 이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그 룸에 혼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나 그 별도의 시간을 빼고 네. 대기하는 시간 네. 혼자 계시다는 거. 얘기할 네. 수 있는 그러면 기회가 될 수도 있네요. 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학교는 뭐 정신없잖아요. 중학교. 그리고 그분들은 교무실에 몰려 계세요. 옆에 그러면 사공이 많으세요. 맞아. 근데 초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 교수님도 그렇고 심지어 원장님들도 그렇고요. 다 그 룸에는 혼자만 계세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단독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만나서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분들. 네. 그게 뭐 대단한 룸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기 교실에 네, 계시니까. 네, 맞아요. 원장님들은 자기 진료실에 계시고. 네. 야, 그런 또 노하우가 있었네. 그리고 항상 내가 아는 그분들이 그 시간에 있는 거는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참 여기서 제가 더 확 그냥 더 밝히고 싶은데 이은재 비님이 여기까지만 와주신 게 어딘가 싶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세일즈 클래스를 네. 열고 싶은데 그때는 개척 영업의 달인이어가지고 강의는 해주실 수 있겠죠?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비는 드릴게요. 아, 네. 섭섭지 그러니까 않게. 조금 정말 저가 많은 후배들이 왔다가 음. 조금 하다 가요. 맞아. 제가 이제 프루덴셜 옛날에 강의 10시간씩 이렇게 20시간씩 했구나. 그때 강의할 때도 이제 프루덴셜에서는 이제 무료 강의를 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강의를 신청한다 그러면 수백 명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듣고 싶은 사람만 선별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강의료를 내라 그러면 되는데 회사 정책 때 내지 못해서 저는 어떻게 선발을 했냐면 책 2권을 제시했고 그 2권에 대해서 A4지 2장 분량으로 독후감을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랬더니 딱 원하는 숫자가 잘려요. 그만큼 난 듣고 싶어라는 의지를 표출한 거거든요. 결국은 강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은재협회에서 알려달라고 찾아와봤자 알려주면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절박해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강의료를 내 아니면 뭐 어떤 조건을 걸어 그러면 그걸 넘어온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죠.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은재 PD님께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메일을 주시고 왜 메일 쓰는 것도 장벽이에요. 귀찮아서 안 써요. 메일 주소를 적어놔야 되거든요. 네. 주시면 뭐 메일로 답해 주실 거고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세일즈 클래스를 열 때 그때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이제 노하우 더 제가 확 밝히고 싶지만 잘 안 해주시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은재 LP 지난 16년간 보험 영업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나 다 이은재 LP처럼 성과를 거두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은재 LP가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것,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 꿈을 이룬 것이고 그 꿈을 이루다 보니까 타인에게 꿈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고민하시면 영업을 해볼까? 나도 결국 아이 내가 혼자 키워야 돼. 이런 가장 여성 가장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 다짐을 한 것까지 자체도 저는 정말 대단한 용기이고 네, 그거는 그분만이 아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이 친구에게 또는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삶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치열하게 뭔가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을 때 금전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게 가장 속상한 것 같아요. 네.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 무언가를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현실적인 금액적인 것 때문에 내가 못해라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일즈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일즈가 저는 단순히 세일즈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모든 걸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 제가 영업의 신을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고민을 하면서 읽고 이게 제가 빙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못 넘기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300페이지까지 읽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실 책이 그런데 약간의 바이블 느낌? 네, 영업의 바이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몇 권 주문하셨습니까? 저요? 저 이제 후배들에게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몇 권?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전 2자릿수로 하는 거 항상 그래왔죠. 지난주에 금요일 날 네, 하재 셀피가 형님 네. 좀 계시죠?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20권 들고 와가지고 네.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많이 샀어요? 지 팀에 10몇 명이더라고요. 다 주더라고요. 이름을 적어달라.
아시죠? 하재세 LP님이 저랑 입사 동기인 거. 제세를 만난 것도 이은지 LP가 그쵸, 소개해줬죠. 그쵸.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끼는 동생이 됐으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은지 LP님의 제가 왜 초대를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용준이가 이걸 충분히 저는 보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성 혼자서 가장이 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쉽지 직접 옆에서 본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또 경제적인 문제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영업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저는 그걸 이은지 LP, 이은지 회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벌써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번에 제가 세일즈 강사로 한번 초대하는 기회를 꼭 주시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업의 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KB 라이프 파트너스 MDRT 차기 회장님, 현재는 부회장 이은지 LP 모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